오늘의 새빨간 이슈들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자세한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로는 테슬라 배터리데이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배터리데이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23일 새벽 5시 30분부터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으로 이 행사가 진행됩니다. 이번 행사에서 테슬라는 수명을 늘리고 단가는 낮춘 배터리 신기술을 공개할 것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2차 전지 관련주들 잘 가고 있고요. 첨보는 52주 신고가를 쓰기도 했습니다. 배터리 데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전문가님, 수혜주들 어떤 종목 좀 미리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네, 우선 배터리 데이의 결론은 그거죠. 이제 2차 전지 가격을 낮출 방법을 테슬라에서도 지금 이제 고민을 하면서 네.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부분인데요. 아시겠지만 이제 2차 전지 쪽에서는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가 핵심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런 점에서 리튬이온 말고 어떤 양극재를 어떤 고체로 좀 전환하는 그런 배터리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배터리 데이 전에 전문가들 의견 같은 경우에도 이미 좀 시장에 좀 많이 얘기가 나왔어요. 이런 좀 이 주류 배터리로 이 리튬이온 배터리를 좀 교체하면서 좀 이 용량도 좀 크게 그리고 안정성도 높인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용량 안정성보다도 이 용량을 더 늘리면서 2차 전지 가격을 낮추고, 또 결론으로 봤을 때는 이제 우리나라 업체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테슬라가 자체 생산을 그런 부분이 크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역시 우리나라에서 특히 테슬라, 2차 전기차에 납품하는 이 배터리나 여러 기업들한테는 분명히 좀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이거는 이제 경기상 어떤 메커니즘을 봤을 때 안 좋은 기업들이 나오는 상황,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나오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배터리 데이에 대한 말씀드렸듯이 2차 전지 가격을 낮추는 부분, 한마디로 어떻게 해서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자체 생산하면서 2차 전지에 대한 부분에 가격을 낮추면서 이제 그 원가에 대한 절감에 대한 부분이 목표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 수혜주라기보다도, 수혜주라고 한다면은 테슬라에 직접 납품을 해야 되는 업체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혜주라고 분류가 되는데, 웰크로한색 같은 경우에도 이 니켈이나 리튬 같은 경우에 정제하고 설비하는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이런 기술들을 가진 기업들이 향후에 봤을 때도 이 2차 전지 시장 쪽에서의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라는 그런 현재 성명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이제 관련주를 찾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정체적으로 봤을 때도 단기적으로 이 우리나라 2차 전지 배터리 업체한테는 이 테슬라에 대한 납품 부분이 지연이 되면서 그 전에 어떤 수주 부분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은 이 테슬라 어떻게 발표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이거에 대한 주류 배터리, 그러니까 대체할 수 있는 배터리 부분을 바로 생산을 하냐, 바로 내재화를 하냐, 이 부분이 제일 어떤 시장에서의 관건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은 테슬라 배터리 데이 때 공개될 이런 배터리 신기술은 우선은 단기적으로는 우리 시장에서 전기차 관련주들에게는 어느 정도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설명하셨습니다. 하지만 웰크로한텍 같은 종목들, 주요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주목을 좀 하셔야겠다는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배터리 데이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또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가보도록 할게요. 코로나19 장기화로 택배 수요가 급증한 가운데 올 추석 대목을 맞아서 육상 운송과 물류 관련주가 더욱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마켓포인트에 따르면요, CJ 대한통운, 한진, 한솔 로지스틱스는 코로나19로 코스피가 저점이던 3월 19일 이후로 각각 30%, 40%, 130%가량 주가 급증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가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택배 물동량 성장률은 평균 10%대 수준이었는데 올해는 20%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러면서 택배주들에게는 호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우선은 오늘은 이 세 개 종목들이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택배 관련주들 더 좀 주가 상승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 네. 우리나라 안에서도 이 택배 쪽에서의 어떤 시장 점유율이 1위를 지금 차지하는 게 CJ 대한통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현재 물량을 다 소화를 하지 못하는 상태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역시 코로나, 추석 여러 가지 영향이 있는 상태지만 이런 이제 온라인 쪽에서의 대응이나 어떤 택배에 대한 부분의 선호도는
하반기, 지금 뭐 3분기도 거의 다 끝나가는데 앵커님께서도 보시겠지만은 내년까지도 이런 추세는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예. 있고요. 원래 2010년부터 말씀하셨듯이 작년까지의 그 택배에 대한 그 성장률 한 10%였다가 올해 상반기 때는 20에서 30%까지 크게 지금 껑충 뛰어 올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은 좀 이렇게 많이 뛰어 오르면서 이 어떤 택배 가격은 오히려 좀 떨어진 부분이 있어요. 네. 떨어진 부분이 있는데 하지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이 택배 업체들이 가격을 결정하는 수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올릴 수도 있고 지금 현재 택배에 대한 가격 부분도 충분히 이윤이 많이 남는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이 온라인 주문이나 택배에 대한 성향이 내년에도 이어진다고 한다면은 이 택배 업체들한테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하지만 이제 택배라고 했을 때 뭐 CJ 대한통운, 한진 이 기업들만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이 택배의 택배의 이 용지를 만드는 이 포장 업체들, 그러니까 테림 포장이나 이런 기업들한테도 수혜가 될 수 있으니까 종목을 좀 나눠서 좀 생각해서 접근하는 방식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택배 물동량 증가세는 당분간에도 이어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실적 개선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택배주들의 주가 상승 기대를 해볼 수 있겠는데 단순히 뭐 CJ 대한통운 같은 택배 관련주뿐 아니라 포장지들, 뭐 테림 포장 같은 포장주들도 눈여겨서 함께 보시는 것이 좋겠다는 설명 전해드렸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이 배터리 사업 부문 물적 분할 논란에 오늘 또다시 급락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LG화학을 매수세로 떠받쳤던 외국인도 매도로 전환하면서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현 시각 5% 가까운 급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LG화학이 진짜 이제는 다 한 건지 상승세를 아니면 지금이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일지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좀 단계적으로 좀 이슈가 많이 되고 있죠. 예. 뭐 결론으로 봤을 때는 인적 분할이냐 물적 분할이냐 한마디로 이 LG화학 주주들한테 이 LG 에너솔루션의 주식을 주냐 안 주냐 그런 차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지금 이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갑론을박이 많아요. 네. 오히려 좀 증권가에서는 우리 이 물적 분할로 인해서 LG화학의 이 기업 가치는 더 올라갈 것이다라고 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투자자분들 못 느끼시죠. 그쵸. 오히려 LG에너솔루션의 인적 분할로 인해서 주식을 주면 좋지 이거에 대한 기업 가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뭐로 뭐하냐 결론 주가가 올라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주가가 최근에 좀 많이 떨어지니까 이거에 대한 이제 투자자들이 좀 많이 좀 힘든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뭐 그러기 때문에 결론으로 봐서는 이거는 어떤 투자자 문제도 아니고 LG화학 자체적으로 정확한 성장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 게 맞다라는 게 저는 제 생각이고 뭐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제 LG화학에 대한 뷰는 좋습니다. 뭐 어떻게 해서든 이 배터리 사업 부분에 있어서 뭐 100% 자회사로 LG에너솔루션을 갖고 간다고 한다면 지분법 가치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하지만 이런 진통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결론은 주가는 이제 투자 심리로 움직이잖아요. 예. 선반영 상품이기 때문에 LG화학의 어떤 정확한 이 사업과 비전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투자자와 또 회사 간에 정확하게 좀 이해상통할 만한 어떤 그걸 제시를 해야 투자 심리가 좋아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LG화학에서 더욱더 좀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지 않으면 이 투자 심리 위축은 당분간 좀 막을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의견 전달해드렸습니다. LG화학은 계속해서 좀 주시를 하셔서 주가 흐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이슈들은 KTB 투자증권의 이성웅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